안녕하세요. 정경우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죠? 너무 오래간만이죠? 네, 저도 또 목소리가 이렇게 말을 별로 안 했더니 목이 잠겼어요. 괜찮아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지가. 네, 식후 그림책이에요, 오늘. 식후 그림책. 식사는 한참 전에 하셨죠? 저는 오늘 간단하게 김밥을 먹었습니다. 책 읽는 자리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날씨가 오늘 별로 안 추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정했습니다. 극단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 뭐 이렇게 홍보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잖아요. 네, 어저께 만들면서 그 2023년에 처음 공연했던 그때 이제 사진들이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좀 나잖아요. 분장도 지금 조금 더 아마 이제 더 숙련되고 세련돼졌을 거고, 또 조금 젊었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넣고 이제 저희 배우분들한테 보여줬더니 옛날 사진 말고 지금 사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 해요. 근데 사실 그때 사진도 예쁘거든요. 지금 사진도 물론 예쁘죠. 그런데 진짜로 진심으로 옛날 사진이 안 촌스러워요. 하나도. 그게 더 뭔가 귀엽고 예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철학마녀 원장님들도 한 3, 4년을 뵀으니까 3, 4년이면 시간이 긴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변했겠죠? 나이가 조금씩 다 들은 거잖아요. 근데 더 예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어떤 것보다 이제 서로 알고 정이 들고 하면서 그런 거겠죠? 진심이니까. 예쁘다고 느끼는 게 진심이니까. 그래서 어제도 지금이 더 예쁘시다고 했어요. 네, 책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전에 제가 GPT, 뭐 또 생성형 AI 그 외에도 그런 것들 배우면서 과제를 선생님한테 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수업은 못 갔거든요. 2번. 선생님한테 내야 되는데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운전할 때 찬양을 듣잖아요. 근데 찬양 중에 저희 딸이 이제 그 함께 듣는 찬양에다 이렇게 찬양을 모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는 찬양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찬양이었는데, 달빛 마을인가? 달빛 사냥은 아니죠. 달빛 사냥은 아닌 것 같아. 달빛 마을. 그래서 사냥일 리가 없다. 그래서 찬양인데,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었고, 제목을 몰랐죠.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귀로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았냐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이야기로 책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오륜교회 선생님으로 있잖아요. 빌립반 선생님을 하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은 6살이 되니까 유치반으로 올라가고, 저는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겠죠. 근데 이 아이들도 정이 든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뭘 주지?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뭘 줄까? 뭐가 좋을까? 했는데, 또 하필이면 제가 과제를 내야 되는데, 그냥 과제보다 제가 만들면서도 즐겁고 의미 있는 걸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1차로 선생님한테 만들어서 제출했고,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좀 본인이 많은데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또 본인 강좌 알리는데 쓰고 싶다 그래서 막 쓰라고 했죠.
그래서 수정된 거를 조금 또 다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만든 것도 사실은 막 제가 그림책 강의도 하고 뭐 막 그런다 해도 잘 만들었다 이렇게 내놓긴 좀 부끄러워요.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에 마지막 예배 때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나씩 손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책을 주려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한 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저작권 위험도 없고 초상권 위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요. 전에 제가 여기에서 그림책 읽어드릴 때는 여기에 초록색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여기 앉아보니까 어제 앉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가 아니죠. 다행히 날씨는 오늘 이렇게 춥지는 않아서 제가 책 읽을 준비를 좀 할게요. 안 춥게 입었어요. 목소리가 잘 이렇게 전달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이 책은 제가 저만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자가 반대인가요? 혹시? 아우 정말 네, 글자가 반대예요? 어떡하지? 제가 이거 이렇게 저는 오륜교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꽃미가 있어요. 꿈이 있는 미래. 네, 꿈이 있는 미래. 이름이 참 좋아요. 꿈미. 줄여도 예쁘고.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에게 주지만 물론 뭐 제 사설로 만든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배포하기 전에는 목사님께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방식이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근데 반대로 되어서 어떡하지? 그렇지만 읽겠습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만들 때 글은 거의 제가 썼어요. 그런데 챗GPT에 할 수 있는 성능과 또 지능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그림책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에 글을 넣을 거야. 너가 또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글도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챗GPT에게 검토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좋은 문구랑 읽기 좋은 말로 수정을 했고, 그림은 제가 만들어 보니까 성경 그림은 참 만들기가 어렵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 그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리고자 하는 이것이 어떤 물체나 이런 것보다 너무 아득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주문을 넣어야 할까가 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어설퍼요. 그런데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살면 이 이야기는 계속 들을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주고 싶은 그 제 마음이 담겨서 어설프지만 그냥 그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가가 되시면 속으로 하시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페이지가 다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읽을까요? 네,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날씨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식후 그림책을 여태 안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오래간만에. 히즈 스토리. 오륜교회 빌립반 선생님. 히즈 스토리.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단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 강아지와 고양이와 개미도 말씀으로 만드셨지.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 흙으로 빚고 숨을 불어넣어 자신의 모습과 닮게 만드셨단다. 그 방법은 아주 특별했단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했고 사람에게는 모든 이름들을 짓는 기쁨도 주셨지. 이 모든 게 그분 보시기에 참 좋으셨단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어.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분의 마음은 많이 아팠단다. 그렇게 기나긴 시간이 흘렀단다. 사람은 그분을 잊었지만 그분은 사람을 잊을 수 없었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지. 그래서 결국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하셨단다. 아들 예수님은 사실 그분과 하나였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처음 그분을 떠날 때 이미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다. 그날은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울었단다. 바람도, 나무도, 그리고 하늘까지도. 그러나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셨어. 그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셔. 나를 이 땅에 보낼 만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분이 만든 모든 곳에서. 그러자 사람들의 어두웠던 눈과 마음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었단다.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되었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배웠단다. 그분이 다시 구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롭고 가장 큰 사랑 이야기. 휴지 좀 꺼낼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토끼와 거북이보다 덜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히스토리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권을 만들 거예요. 여러 권을 만들 예정이에요. 저희 반 아이들 수만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김진남 배우가 왔었는데, 아이가 이제 4살 5살이니까 그 아이,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유아가 자녀인 선생님들 아이들, 그 아이들 손으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 시려. 좋아요. 그냥 제가 주려고 만든 거라 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밖에 햇빛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해는 조금 없어지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금요일이니까 주말 또 우리가 잘 보내야 되겠죠? 치코 그림책이에요. 오늘의 히스토리. 그래요. 그래서 걸어가 봐야지 다시. 알겠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추워. 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손으로 책 만들고 이러는 거가 2014년에 제가 첫 번째 출판사 만들면서 제 첫 번째 책으로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미북이라는 게 뭔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샘플로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때 만들어 본 거를 지금 제가 써먹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그림책 다시 봐봐요가 특허거든요. 특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양장제본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희 상표도 없어요. 그런 책들을 제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한 1000권을 현장에 뿌리고 저한테 회수된 거는 몇 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이야기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이제 파견 강사님들이 가시니까 50분 안에 뭔가 이야기와 책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든 게 이제 그림책 다시 봐봐요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거를 제가 경기 꿈의 학교? 지금 재작년에는 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헷갈리게.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지. 근데 이제 경기 꿈의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한 2번 정도를 이제 초등학생들 책 만드는 거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내려가는 길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실 이제 그림책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자기 책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되게 그림책을 따로 공부하거나 할 필요 없이 알게 되는 가장 그냥 최상의 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만들면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 2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진로 이런 거였어요. 진로. 소주 말고 진로, 미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가 되고 싶은가 한데 1학년, 2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이 뭐가 되고 싶을까요? 근데 어쨌든 어른들은 계속 뭐가 되고 싶냐, 뭐 이제 이런 거 하니까 교육 안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제도 그거였어요. 기억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한 명이 꿈이 의사래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10번 수업을 갔거든요. 말이 없어요. 말도 없고, 그리고 뭐 질문도 별로 많지 않고요. 근데 주어진 거를 잘 해내는 아이였어요. 되게 성실하게. 근데 걔가 자기는 꿈이 의사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는 미래의 어떤 자기의 서사를 이야기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걔가 화면에 주사기를 띄워달래요. 그리고 싶은 거죠, 주사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이 지우라고 할게요. 네, 지우였어요. 근데 주사기를 화면에 띄워달래요. 그래서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주사기를 똑같이 잘 그리는 거예요. 정말 그 주사기가 되게 그 눈금도 있고 막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잘 그려요. 그러더니 이제 약봉투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골라서 펼쳐줬어요. 그걸 보고 또 따라 그리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약봉투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칭찬을 했죠. 그 아이한테. 지우야, 너는 와,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이랬어요. 이거 칭찬이죠. 2학년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는 너 잘 그린다라는 얘기를 해줘. 너 어쩜 저기 있는 거랑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 그리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썩소 아시죠? 밝은 웃음이 아니라 썩은 미소를 저한테 딱 보이면서 저는 따라하는 건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건 잘해요. 근데 그 말이 전 잘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창의적이진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저 따라하는 거 정도는 잘 할 줄 아는 애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 따라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되게 쿵했어요. 왜냐면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 격려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그 말을 어떻게 그쪽만 딱 받아들이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지우야, 이렇게 너가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 그릴 수 있다는 건 너가 관찰력이 되게 좋단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갸우뚱 해요. 그러더니 이제 몇 개를 더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칭찬이 저 아이한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상이 반영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에 저는 예고를 하잖아요.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 너네들 3번만 더 만나면 이제 우리 수업은 끝나,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기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3번만 더 올 거야, 2번만 더 올 거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말이 없던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8차시 정도 때 들더니 왜? 그랬더니 선생님 다음에도 또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오면 너 이거 또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또 할 거래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아이가 되게 재밌어 하거나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알아봐 줬잖아요. 정말로 우리 주변의 아이들한테 장점이 되게 많은데 장점이 되게 많은데도 그 장점을 아이들이 흡수하고 이렇게 보기보다
부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아이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전 격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가 그래? 정말? 정말 선생님 말대로 나는 따라 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력이 좋은 사람인가 봐. 이게 훨씬 더 건강한 정체성에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찰력은 그림 그릴 때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툭 해주는 어떤 말들 속에서 자기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은 여자아이인데 걔도 2학년. 걔는 안 해요. 걔는 앉아있질 않아요. 제가 10번을 만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2, 3주는 관찰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왜냐면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앉혀놓고 또 이제 이야기 만드는 수업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을 알아야 지도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한 2, 3주가 지났는데 안 해요. 뭘 글도 안 쓰고 그림도 안 그리고 저한테 말도 안 걸어요. 그냥 옆에 친구들 하는 거 계속 들여다보고 그리고 뭐 막 말 걸고 이제 이런 거요.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뒀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주차 되니까 제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얘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걔한테 이제 말을 제가 걸었어요. 이름이 그냥 주연이라고 할게요. 주연이랑 이야기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해 놓은 거 있어? 그랬더니 그런데 얘가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제 우리 언니가 놀러 왔는데요, 우리 언니가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언니 얘기를 그림책으로 만들 건가 해서 이제 언니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은 다음에 그래서 주연이는 그러면 나중에 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뭐 저요? 저는 뭐 아나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요.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듣다가 걔한테 그랬어요. 2학년이에요. 그 아이한테 주연아, 너는 말을 참 재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또 뭐라 그러냐면 네, 저는 말만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주연아, 너가 말을 잘한다는 건 너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얘도. 그리고 책 만들으란 얘기는 제가 그날 안 했어요. 그리고 너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15명인가 됐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더니 한 30분 있다가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 생각이 많아져서 그러는데 복도에 좀 나갔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 넌 나가라. 나가서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생각 나면 들어와서 만들어 이랬어요. 이제 학교 밖에서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내는 수업이니까 막 그 학교에 있는 뭐 제도적 규칙을 안전의 문제만 아니면 좀 벗어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넌 나가라고. 나가서 생각나면 들어와 했는데 그 아이가 책을 7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만 따로 그 빈 그림책을 4권 더 보내줬어요. 그 아이가 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면 안 되냐. 근데 그 아이가 만든 이야기가 다 재밌었어요. 감기 걸렸을 때 엄마랑 약 먹는 법 막 이런 거 있죠.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이는 격려를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 제 이야기에. 그러니까 그냥 말을 잘한다 이렇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건 칭찬이 아니 그 칭찬보다 더 좋은 건 그 아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는 건 이런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생각이 많은 애가 된 거죠.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말이 많아진 사람.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많이 만들었었던 친구여서 좀 형평에 어긋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서 털어놓는 비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 만들고 이런 걸 해보면서 아이들 안에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도 그래서 알게 된 것 같고, 어른들도 어른들대로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또 생각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1학년이었는데 걔는 그러니까 피아노를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바이엘.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바이엘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걔는 처음에 와서 너는 커서 어떤 걸 하고 싶어? 애들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냥 피아노 학원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피아니스트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피아노에 대한 책을 이 아이가 이제 만들었는데 2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1학년이기도 하고 피아노 그냥 건반 그려놓고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워낙 이제 고학년 4학년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중에 좀 따로 내가 좀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1학기, 2학기 해서 5번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방학이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근데 방학이 될 때까지도 2장밖에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어떡하지? 얘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뭐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걔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민지라고 할게요. 민지야, 피아니스트 이렇게 되는 거 이야기가 생각이 잘 안 나?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자기가 되게 좋아서 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럼 어떤 이야기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너 뭐 좋아해?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로 이거 상관없이 너 뭐 좋아해? 그랬더니 고양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고양이 가지고 이야기 만들어 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표정이 확 빨개지더니 책을 새 거를 달래요. 그래서 새 거를 줬어요. 걔가 고양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수업 중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양이 학교라고 줬나 보다. 걔가 고양이 학교 시리즈를 여러 개 만들어 왔어요. 방학이 끝나자마자 첫 시간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 저 잘했죠? 라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뭐 책을 한 권 내밀어요. 그게 제목이 아마 고양이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표정이 보면 알아요? 막 이런 표정이에요. 말도 안 해요. 펼쳤어요. 이거 너 혼자 다 했어? 그럴 정도로 그림 그린 거 내용이랑 이런 게요. 저는 몰랐어요. 고양이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뭐냐면 뭐 치즈캣, 뭐 우유캣. 그러니까 그 고양이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뭐 책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고 뭐 우유 좋아하는 고양인지 치즈 좋아하는 고양인지, 그러니까 그 캣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 왔어요. 색칠하고 글씨 쓰고 이런 것들. 이거 정말 너가 다 했어. 그러니까 고개를 막 세차게 끄덕여요. 애가. 너 고양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고양이 학교에는 고양이가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100마리가 있대요. 그러면 너 이거 고양이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걔도 고양이로만 4권인가를 만들었어요. 1학년이어서 점점 뒤로 가면서 희미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첫 그 방학 동안 집에서 걔가 만들어 온 그 책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게 가능해?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한 거죠. 아이들이랑. 그래서 그런 걸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믿게 된 것 같고, 되게 많아요. 그 아이 얘기하니까 막 생각나는 애들 되게 많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 때문에 전학 간 친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 입장에서도 되게 상처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자기 때문에 전학 간 이야기예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조금 찡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마음은 전학 갈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친구랑 헤어져야 하는 일이 된 것 같아요.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쓴 아이도 있었고요. 기억이 좀 많이 나요. 그러겠죠? 기억에 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다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에 관련해서 책을 쓰게 되면 이런 내용을 조금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놨는데, 오늘
제가 또 손으로 만든 책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고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막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넌 뭘 잘하냐, 이러한 거가 그거에 좀 질문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러면은 그게 부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도 조금 어른들의 좀 그런 마음이 조금 담겼으면 좋겠고, 저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야기가 다양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막 문해력이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 아이들이 이야기 만드는 동안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져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빨리 직업을 갖거나 꿈을 꾸라고 하거나 막 뭘 잘하라고 하거나 막 너의 재능을 빨리 찾으라거나 이거보다 꿈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오늘 또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 추워, 손 시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꿈을 꿀 시간을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안 주는 게 저는 제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슬픔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정말 그게 우리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많은 거를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시간을 주고도 매우 불안해할 거예요, 어른들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정말 재밌지만 그 아이들 이야기 안에 보면 그 아이들의 삶과 웃음과 슬픔과 고민과 소원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요. 천재예요. 천재를 둔지 만들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이제 한겨울이 오면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닐 만큼 왜 날씨가 아니잖아요. 손이 엄청 시려울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 버전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오륜교회 빌립반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만든 거를 읽어드렸어요. 또 날씨가 계속 따뜻하게 유지되면 제가 겨울에 좋아하는 그림책들이 또 있어요. 그 책도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그림책. 말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겠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또 라이브 방송 하러 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